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불렸던 약수 고가도로 지난 20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약수 고가도로는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철거 작업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또 우회도로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데요. 오늘 2부에서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죠. 영종도와 무의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공구사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불렸던 약수 고가도로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일요일이죠.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 고가도로 가운데 17번째 철거입니다. 철거 작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노우성 토목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약수 고가도로 철거 작업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0일 0시부터 약수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네. 철거 공사는요,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갖다가 안전을 위해서 주간에는 교통 운행에 지장이 없이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시정점부인 동대 구역에서 약수 사거리 방향으로 또 금호터널에서 약수 사거리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약수 고가도로가 언제 개통이 됐죠? 예. 약수 고가는 1984년 12월 31일 날 준공했습니다. 84년이요. 약 30년 됐는데요. 예. 예. 처음에 생길 때는 궁금하시겠지만 잘 아시고 계신 것도 아실 거예요. 도심교통난 완화하고 예. 이제 완화를 위해서 강남하고 강북을 갖다 빠르게 연결하는 예. 통로 역할을 하도록 건설했습니다만 현재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촘촘해지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약수 고가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철거 작업도 예산이 꽤 들어가죠? 예. 철거 작업에는 약 8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는 그동안에 이제 약 연평균 한 1억 원 내외가 소요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 고가도를 설치했던 시기 경제성과는 다른 예. 경관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 이런 것들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약수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한 시민들 반응도 궁금한데 이 부근 상인분들은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 홍제 고가 철거 당시에 서대문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일 잘한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홍제 고가 철거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확 띄는 효과보다는 시민들께서 서서히 체험하면서 예. 고가도 철거 효과를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주변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지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도의 과정에 고가를 함께한 고가도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일 날 중구 주관으로 해서 주민 걷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제 대대적으로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근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할 텐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그 혼잡한 도로교통을 좀 우회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게 있습니까? 네네. 그 약수 고가 철거 기간 중에도 지금 하부도로 그 왕복 4차로는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철거 기간 중에는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시내에서 그 시내 종로라든지 동대문에서 약수고가를 이용해서 그 강남 쪽으로 가시던 분들은요. 예. 그 한남대교 방면이나 그 성수대교 방면을 갖다 이용해 주시고요. 예. 또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실 때도 반대로 그 우회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철거 작업은 언제 끝납니까? 네, 철거 작업은 지금 그 학생들 방학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방학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휴가철을 고려해서 저희가 7, 8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요. 예. 9월 초에 그 도로를 일부 정비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하려고 합니다. 예. 한 달 남짓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약수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은 서울에 있던 17개 고가도로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남은 고가도로 얼마나 됩니까? 예. 금년 7월 현재 서울시에 그 모두 84개의 고가도로가 이제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철거 계획이 잡힌 도로가 예.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 3월에는요, 1968년 준공한 그 아가연 고가도로를 갖다가 46만에 철거를 했고요. 예. 올해 말에는 71년도에 설치된 서대문 고가도로를 철거할 계획으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차도도 출발. 서울역 고가는 지금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인가요? 예. 뭐 그런 것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자세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역 고가차도는 아직 철거가 확정된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노우성 토목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의 다양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서울시민청 지하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책방인데요. 네.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처음 문을 열었지만 이번 달 초 조금 더 보완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서울 책방 시민청이라 그러면은 옛 그 서울시청 건물에 세워진 네, 지하에 지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 서울 책방 주로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이름 그대로 서울과 관련된 도서와 엽서, 고지도를 포함한 천여 종류의 7,300여 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또 서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행물과 어린이 역사, 여행 입문 관련된 다양한 모습으로 서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이준호 팀장께 내용 들어보시죠. 서울 책방은 말 그대로 서울 관련된 모든 정보를 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만들게 된 계기는 진정한 시민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 책방을 만들어서 서울 책방에 서울시 관련 책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공간을 재구성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기부받아서 도릉계단 주변에 녹색 공간을 제공을 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청역 방향으로 출입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책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 동부서점 협동조합에서 서울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개별 부서에서 간행물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성 있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전국 최초로 시정 간행물에 대한 총판 관리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책방은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도서의 부족과 또 낮은 판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서점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는 이들이 운영을 맡았는데요. 책방의 구조도 새롭게 단장하면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보를 쉽게 전할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책방은 그럼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네,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해 설립한 서울 동부서점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도서관의 판매 기능을 서울 책방으로 통합해서 전문적인 판매를 가능케 하는 이들인데요. 주요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부서점 협동조합의 신동욱, 김영원 씨입니다. 서울 책방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서점이 있음으로써 좀 책을 한 번 더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이제 책방이 있었는데 그 서점에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영리업체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또 시민들이 가장 이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맞춰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십 년, 30년, 20년 다 서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매출이 전에보다 4배인가 얼마가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서점을 훨씬 멀어져 있어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참여 일원으로 와서 있어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책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앞으로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우리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책방 재개관 기념행사에 시민들의 관심도 꽤 높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책방이 바라는 점을 적는 벽면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가득했는데요. 서울이 궁금할 때 이곳을 제일 먼저 찾아오겠다는 의견과 서울에 대한 소식을 담은 만화책이 많았으면 좋겠다와 같은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양한 행사도 있었다고요. 네, 서울책방을 중심으로 동네 서점을 알리는 도서 할인 판매가 열렸고요. 그리고 박제동 화백이 무료로 캐리커처를 그려서 증정하는 행사와 시민청 주변에서 추억을 담은 사진을 모아 만드는 나만의 포토북 만들기가 열렸습니다. 책방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 직접 만나보시죠. 저는 서울에서 산지 저도 벌써 10년쯤 되어가는데요. 시간 내서 구경 다니려고 해도 가지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 서울책방 와봐서 관심은 있었는데 정작 가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책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재개관 행사한다고 기사 인터넷에 지나가다가 봐서 둘러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에 대한 책도 정말 많고 그리고 간행물 일반 도서도 너무 볼 게 많고 여기 이렇게 문화관광지로 하나로서 자리 잡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민청 곳곳에 저 찍은 사진 7장이랑 자기 사진 3장이랑 10장 인쇄해 주시면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뿌듯할 것 같아요. 포토북 만들고 서울책방 당연히 가서 봐야죠. 책도 사고. 저 사진으로 만진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찍은 사진으로 예쁘게 포토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책도 보고 사진도 찍어서 기분이 좋아요. 네, 서울 관련 도서들을 살피는 이들의 모습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서울시가 강조하는 소통이 서울책방의 활성화로 더욱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시민이 꾸리고 누리는 서울책방 구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책방 꾸림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책방 꾸림단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이들은 서울책방 공간의 재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시민이 더욱 즐겁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책방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서울책방 꾸림단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들어봤는데요. 서울책방 꾸림단 김민기 단장과 윤주 단원입니다. 서울 책방을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으로 포지셔닝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쪽이냐면은 그 안에 서울에 관한 책, 자료들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 바깥의 시민청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놓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켜서 서울시에서 정보를 발신하고 시민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꾸림단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방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좋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책방 재개관하면서 양쪽에 문이 생겼습니다. 소통의 새로운 중심에 대한 공간으로서 서울 책방이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서울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있고 서울의 이야기가 싹이 돼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서울 책방에 가고자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서울 책방 또는 서울시 간행문을 검색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라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로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어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는데요. 언제까지 계속되고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됐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을 때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만큼 도심에서 가까운 곳 안내해 드립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제격인 영종도 그리고 무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병원 전 회장의 사망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40일 동안 유병원 유령을 쫓느라 예산 낭비만 한 경찰과 검찰, 또 초동 수사에 허점을 노출한 경찰 수사 라인은 경질됐고 대검찰청은 순천 현장에 감찰팀을 급파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직접 만나 충분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태백 영동선이 잠시 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승객과 승무원 등 10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은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어른들을 위한 맞춤형 애니메이션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데요. 언제까지 계속되고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벌써 18번째고요. 네. 이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서울특별시하고 중구청, 서울시 중구가 이제 함께 주최하고 또 우리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의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남산하고 명동역 일대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남산에 그 남산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남산과 그다음에 명동 일대에서 전시회와 그다음에 영화제 그리고 또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이제 산업 마켓 주로 이제 캐릭터 산업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제 이제 시작해서 이번 주 27일까지 6일간 열리고요. 일부 전시하고 이벤트는 또 8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또 뭐 연인끼리 한번 방문하시면 아주 좋은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이 꽤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 그 영화제에 출품된 전체 작품이 54개국에서 1201편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선을 통과한 이제 경쟁작 180편, 그리고 초청작 182편, 이렇게 362편의 작품이 이번에 이제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몇몇 작품만 좀 소개해 올리면 일단 경쟁작 장편 부분에서는 장형윤 감독의 우리별 1호와 얼룩소, 그리고 또 브라질 감독이 한 뭐 소년과 세상, 꿈트리, 또 뭐 음악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는 아내의 유혹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작 단편 부분에서는 이제 정유미 감독이 한 연애놀이, 그리고 아일랜드 작품의 코다 등이 관객들의 인기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화들을 찾아가면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구체적인 일정별로 상영 일자와 상영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또 알아볼까요? 오늘 25일 서울시 청사를 개방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아마 올해 3월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 이제 10월에 저희 신청사 개청 1주년 기념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를 이제 시민들께 어떻게 보면 개방해서 한번 시민들도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사항인데요. 워낙 호응이 좋아서 이번 지금 7월 25일에 다시 개방을 하는 행사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께서 행정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고요? 네. 어느 정도? 지난 3월에 한 1,800여 분의 시민이 청사를 방문해서 다녀가셨고요. 또 이렇게 예약해서 오신 시민들께는 시장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장 집무실 공간도 막 설명을 해주시고 이래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서울시장이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참 좋다. 그리고 시와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 이번 행사가 지난 행사와 좀 구분이 되는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지난 3월 행사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초청하고 또 이제 온라인에 예약되신 분만 시청을 오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예약 없이도 시청에 오신 분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번거로우시면 25일 당일에 저희
새로운 시청사에 오셔서 이제 1층 안내데스크에서 뭐 그 투어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주요 지점별로 이제 스탬프 투어에 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스탬프 투어를 다 하시면 저희가 그 음료 무료로 일부 또 할인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또 인증 스티커도 제공해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추천 투어도 있다고요? 네, 추천 투어는 이제 사전에 저희가 초청한 그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이랄지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이제 예약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늘광장 그리고 시장 집무실 그리고 이제 뭐 식품 안전과 그리고 청사 지유 공간은 이제 실제 문화관광 해설사분께서 이제 해설과 함께 이제 투어를 해드리는 거고요. 총 8번 투어할 예정으로 있고 한 번 투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0분.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투어 프로그램에 좀 참가를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께서는 7월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조금 더 충분한 안내도 받으시면서 서울시 청사를 좀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일은 청이조와 시민청 대표 프로그램이 됐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달에는 저희가 이제 공감 콘서트로 해서 직장인 밴드는 다 모여라. 김대리의 날이다. 그래서 주제를 직장인 밴드가 모여서 축제를 여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했고요. 뭐 크라잉넛, 뭐 인디 밴드 소란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밴드들이 나오셔서 토요일은 청의자를 꾸며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약 90분간 저희 시민청 지하 1층에 활짝 라운지에서 열리고요. 예약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다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민청 홈페이지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What's wrong? What's wrong? 이 오늘 표현입니다. What's wrong은 무슨 문제라도 있어? 뭐가 잘못됐니? 무슨 일인데? Is something wrong은 what's wrong과 똑같은 표현이지만 좀 더 formal, 존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무슨 문제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거나 이상한 표정을 지면 What's wrong? or Is something wrong? 물어봐도 됩니다. wrong 발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wrong, wrong. W와 R 발음 입술 쭉 빼서 wrong, wrong. Great. Well, I hope nothing is wrong and that everything is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 Bye-bye.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수도권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마음만 먹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곳, 영종도와 무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종도와 무의도에 가면 이것만의 독특한 멋과 한여름밤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종도와 무의도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대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영종도는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고 또 무의도는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고 또 공항철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배
배를 타지 않고 바로 차로 갈 수 있는 곳이군요. 무의도는 잠진도 해수욕장에서 배를 타고 가면 5분 정도 바로 무의도는 배를 타고 갑니다. 예. 영종도에 가면은 정말 열대야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종도까지 가는 길이 거의 교통정체가 없고 거의 공항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원스럽게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또 영종대교나 공항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면 그 야경이 많이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장식된 것들이 특징이어서요. 또 서울에서 즐기는 야경하고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종도 자체가 그 공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카페나 또는 뭐 그 맛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쏙쏙 들어서 있어서 여름에 이렇게 가볍게 다녀오시기는 아주 드라이브를 겸해서 다녀오시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종도, 무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 아까 1시간 남짓이면은 간다고 하셨으니까 당일치기로 다 제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가철에 이제 피서를 가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서울에서 이렇게 수도권을 나가는 교통 정체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철에는 한꺼번에 차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보통 서울 나가는 게 2시간 정도 걸려요. 수도권을 빠지는 데만. 근데 이제 영동전은 공항철도도 있고 또 리무진도 있고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많이 있어서 일단 접근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차로 움직여도 1시간 이내에서 막힘없이 바로 이 영종도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종도가 아주 큰 섬이에요. 적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 자체를 섬을 이렇게 한 바퀴 일주하는 것도 이색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북쪽 방조제 쪽으로 내려가면 좀 이렇게 섬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들이 많고요. 왕산해수욕장이나 우랑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을 따라서 솔숲이 있는 그런 뭐 이색적인 풍경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 방조제 쪽으로 오면 남쪽이 이제 잠진도 선착장이나 실미도, 무의도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또 바지락 칼국수나 또 영양 뭐 돌솥밥 이런 맛있는 맛집들이 이렇게 쭈르륵 질비해 있어서 북쪽과 남쪽이 또 색다른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영종도 드라이브 한번 떠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일단 영종도의 가장 큰 매력은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추천하신 시간대를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야간 드라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녁 무렵에. 그러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그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좀 특별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갯벌 주변으로도 가로등이 촘촘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치 있는 또 밤바다를 좀 이렇게 낭만을 좀 느낄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또 연인들이 그 데이트 코스로 많이 가는 을왕리 해수욕장은 또 이렇게 저녁에 물이 많이 빠지고 나가는 그 썰물차가 커서 모래밭을 걸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이렇게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아주 그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을왕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맛집들이 쭉 있고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카페도 있어서 그 이렇게 밤바다나 또 을왕리 전체적으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그 데이트를 즐길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가면 바다는 잘 보이지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먼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 해수욕장 주변 또는 그 방조제 이렇게 드라이브 길 주변은 아주 그 야경이 멋있습니다. 그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지만 그 영종도 구석구석 아주 풍경이 멋지다고요. 그 워낙에 큰 섬이기도 하고 또 갯바위나 그 선바위 해수욕장이나 그 왕산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이렇게 그 해수욕장이 많이 인접해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 공항이 생기기 전에 인천 쪽 사람들은 이제 호젓해서 이쪽에 해수욕을 많이 즐기러 갔다고 할 정도로 예. 워낙에 유명한 해수욕장들을 끼고 있는 섬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항이 생기면서 또 신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서 뭐 그 레저타운 형태로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그것도 즐길 거리들이 아주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 그 혹시 전망 좋은 카페나 맛집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절벽에 있는 낙조라는 카페는 바로 이렇게 바다에 발을 담근 것처럼 이렇게 그 시원스러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차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절벽 위에 바위 위에 카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은 이제 소나무 숲이 싸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오랑리 선착장 바로 위쪽에 있어요. 예. 안쪽으로 있어서 좀 전망이 특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랑리 쪽에서는 조개구이나 이런 해산물 요리들을 많이 하는데 여름철은 조금 조개가 조금 비브리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해산물 요리나 이런 것들은 맛집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영종도가 워낙에 바지락 칼국수로 유명한 곳인데 이것들은 이제 거기서 나는 갯벌에서 나는 조개들로 해서 칼국수를 끓여내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드셔보시면 아마 이렇게 정말 푸짐한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영종도 쪽으로 쭉 차를 몰고 가면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게 코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도 주변을 한번 쭉 바닷가를 도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열대야를 피해서 즐기는 당일 여행인데 특별히 준비할 게 있을까요? 영종도만을 위해서는 사실 준비물은 크게 없고요.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는 그 간단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정도만 준비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무의도 쪽은 조금 준비물을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의도는 이제 아까 말한 영종도 남쪽에서 잠진도 그 선착장에서 바로 이제 배를 5분만 타면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나 이런 그 유명 촬영지로 좀 더 워낙에 유명해서 섬 자체가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는 좀 이제 북적거리는 그 열대야를 시키기 좋은 그런 코스라면 무의도는 되려 낮에 이렇게 한적하게 해수욕을 즐기거나 피서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문자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7401번. 예전에 영화였던 실미도도 그 근처 아닌가요? 앞서 말씀하셨죠? 아주 가깝습니까? 잠진도 해수욕장에서 오른편이 실미도, 왼편이 무의도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리입니다. 바로 직선에. 그러면 실미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배를 타야 되고. 실미도는 연결이 되고요. 무의도는 배를 타야 되고. 5788번. 서해는 갯벌이라 아이들하고 놀기에 색다른 맛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한화계 해수욕장 이 주변이 그 이렇게 완만한 그 경사가 완만한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아주 가기 좋고요. 또 무의도에서 인천 저 앞바다 쪽으로 그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서해라고 생각하셔서 물이 좀 탁할 것 같다 그런데 무의도 한화해수욕장 쪽은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아서 또 조개도 줍고 이런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해수욕장에는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같은 건 다 돼 있나요? 여름 그 성수기 기간에는 주민자치센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런 탈의실들이 그 주민들이 직영하는 체제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3012번 문자 들어오셨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배 타서 가는 관광객은 좀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위험하진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만에 이제 30분 간격으로 5분만 딱 타거든요. 그래서 배가 그냥 그 바지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5분이면 뭐 타자마자 좀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차도 싣고 가고 하는 그런 그 얕은 넓은 배여서 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큰 배가 아니고 바로 코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한때 볼이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우유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